바다 내음 가득한 우리 마을에서 나 하도영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올해 66,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팔다리는 무거워지고 주름은 깊어지지만 여전히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5해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집에는 늘 적막만이 가득했죠. 외아들 준석이는 도시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입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언제부턴가 발걸음이 윤혜정의 조개구이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허름하고 작지만 정갈한 손맛과 주인장의 따뜻한 미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64신 혜정 씨는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배고픔을 달래러 들렀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도영 씨. 조개는 여전히 뜨끈하게 준비해뒀습니다. 혜정의 목소리는 언제나 바닷바람에 씻긴 듯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온몸의 피로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조개구이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나는 오늘의 어획량과 날씨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혜정은 늘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가끔은 자신의 딸 이야기를 소소하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어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내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야, 도영아, 너 혜정이 아줌마 자주 만나지? 그거 알아? 옛날에 읍내 노래방에서 일했대. 술에 취해 붉어진 최 노인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른 어부도 거들었죠. 그것뿐이야? 지금도 남자 손님들이랑 가끔 2차 나간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말에 테이블 주위로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나는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정갈하고 단정하게 일하는 혜정의 모습만 보아왔기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농담도 적당히 해야지. 사람 평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동료들은 더욱 키득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영이 완전 홀딱 빠졌네. 조심해라. 거기 빠지면 돈만 쓰게 된다. 그날 이후로 나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혜정의 집에 가는 발걸음이 망설여졌고 그녀의 친절한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죠.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개구이가 맛있어서 찾아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여전히 조개구이 집을 찾았지만 정과는 다른 눈으로 혜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손님에게 보이는 친절에도 괜히 신경이 쓰였고 가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궁금증이 일기도 했죠. 소문이 던진 작은 돌이 내 마음에 일으킨 파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요즘은 바다가 어떤가요? 조업이 잘 되나요? 혜정이 늘 그랬듯 다정하게 물었지만 그날따라 나는 그 친절함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을의 작은 소문이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의심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혜정에 대한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찾아갈 때마다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혜정의 친절함 속에서도 어딘가 거짓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죠. 어쩌면 내 마음이 그녀를 좋아하게 된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자책감 때문인지도 모르고요. 열흘째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못해 집에만 있자니 갑갑한 마음에 우산을 들고 혜정의 조개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비 때문인지 평소보다 손님이 없어 조용했고 혜정은 구석진 테이블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쩐 일이세요? 집에만 있자니 답답해서요.
오늘은 조용하네요. 비 오는 날엔 의뢰 그렇죠.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고 젊은 사람들은 읍내로 나가고 혜정은 소주 한 병과 조개구이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오늘따라 소주가 더 쓴맛을 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의심이 혀끝으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잔을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 씨는 밤에 따로 일도 하시나요? 말이 나오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혜정의 손이 딱 멈췄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처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혜정은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셨군요. 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어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고 문 앞에 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을게요. 나가주시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어라 해명하려 했지만 혜정은 더 이상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혜정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술 기운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사과하러 조개구이 집에 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문은 닫혀 있었죠. 다섯 번째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마을 주민에게 혜정의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혜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적어도 확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빗속을 걸으며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그 과거가 현재의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내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왜 혜정의 과거를 문제 삼았을까요? 소문이 아니라 혜정 자신을 봤어야 했는데 나는 소문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혜정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하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만 있었습니다. 혜정을 다시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녀가 내 사과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지 오래지 않아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간신히 문이 살짝 열렸고 혜정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혜정은 훨씬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혜정 씨, 괜찮으세요? 혜정은 대답 대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가 문을 잡은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이 보였고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가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혜정의 몸은 예상보다 가벼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간신히 혜정을 안으로 부축해 들어가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방 안은 정갈했지만 몇 일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약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쓰러지며 엎질러진 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병원에 가봤나요? 3일 전부터요. 예전부터 디스크가 있었는데 갑자기 심해졌어요. 약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혜정의 말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혜정은 가게를 계속 열고 정상적인 일상을 보냈을 텐데 게다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혼자 견뎌야 했다니 지금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혜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통증 때문인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업고 택시를 잡아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혜정은 고통 때문에 몇 번이나 신음소리를 냈지만 내 앞에서 최대한 참으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술 기운에 실례를 했어요. 제가 들은 소문 때문에 의심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혜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에는 피로와 상처, 그리고 묘한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퍼지면 평생 따라다니니까요. 혜정의 말투에는 원망보다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혜정이 살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문이 아니라 혜정 씨 자체를 보려고 합니다. 제 눈과 마음으로요. 혜정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혜정의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녀를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주일간 안정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처방이었죠. 병원을 나오는 길 나는 혜정에게 물었습니다. 조개구이 집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어려울 테니까요. 나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침에 조업 다녀와서 오후에는 혜정 씨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도 좀 도울 수 있습니다. 혜정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정말 돕고 싶어요. 그동안 혜정 씨가 베풀어 주신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결국 혜정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의 관계의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해가 쌓인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벽 조업을 마치고 곧장 혜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는 일이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 사이에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병원 대기실에서 오랜 침묵 끝에 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영 씨, 그날 물으셨던 것 대답해 드릴게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그날의 일은 잊고 싶었는데 혜정이 먼저 꺼내다니요. 손사래를 치려는 나를 혜정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혜정의 이야기는 23, 그녀가 갓 20살이 된 딸을 홀로 키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후 아무 기술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읍내 노래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죠. 그때 노래방 주인이 손님 접대도 같이 하라고 했어요. 술 따르고 노래 불러주는 정도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주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선을 지켰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고 그 낙인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로 왔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조개구이 집도 열고. 하지만 소문이란 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요. 혜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혜정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는 다시 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바닷가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딸아이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대학까지 보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혜정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혜정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인하고 자존심 있고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참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그렇게 모진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혜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별 수 있나요? 살아내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어떤 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혜정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일상 대신 이제는 자연스럽게 혜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장을 봐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녀의 허리가 좋아지면 조개구이집을 다시 열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바닷바람은 우리 주변에 맴돌던 오해의 구름을 서서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그렇게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혜정의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우리의 일상도 변화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혜정은 조개구이집을 다시 열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아직 무리였죠. 그래서 나는 조업을 마치고 나면 혜정의 가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손님 응대를 하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조개를 씻고 불을 관리했습니다. 도영 씨, 정말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졌는데. 혜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혜정 씨 조개구이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도 종종 혜정의 집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정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개 말고 다른 걸 먹어볼까요? 제가 삼겹살을 사왔는데. 삼겹살이요? 좋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혜정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제가 만드는 조개만 드시니까 가끔은 다른 것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우리는 혜정의 작은 마당에 간이 바비큐 그릴을 설치했습니다.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숯불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혜정은 상추와 쌈장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준비해 마당 테이블에 차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혜정이 내민 것은 조개였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개요? 오늘은 삼겹살 먹는 날 아닌가요? 혜정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를 이어준 게 조개잖아요. 삼겹살도 좋지만 조개도 함께 구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삼겹살과 조개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각자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소박한 식탁 위에서 피어나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영 씨는 앞으로 어떤 꿈이 있으세요? 혜정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6의 나이에 꿈이라 한참을 고민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언젠가 바다가 아닌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가끔은 산이 보이는 조용한 곳에서 텃밭 가꾸며 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혜정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들면 산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바다도 좋지만 산에는 또 다른 평화가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 깊은 교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혜정은 어린 시절 꿈꿨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문득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나를 혜정이 살짝 잡았습니다.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별이 참 예쁘네요. 올려다본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적어 별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트렸고 삼겹살과 조개를 구운 향기가 여전히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도영 씨, 고마워요. 혜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고마운데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허리를 다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영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혜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5해 동안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을 만나고 특히 오늘 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이 맞닿았고 그 온기는 차가운 가을밤의 공기를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조금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침묵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혜정과 나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마다 바다로 나갔고 혜정은 조개구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함께 나누었죠. 때로는 내가 잡아온 싱싱한 생선으로 혜정이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도 했고 조개구이 집 일이 바쁠 때면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그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특히 혜정에 대한 오래된 소문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혜정의 집에 있던 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마을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준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혜정은 급하게 주방으로 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앉아라.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분히 이야기하자. 무슨 말이요? 아버지가 그런 여자랑 살고 있다는 소문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혜정이 차를 들고 나왔고 준석은 그녀를 보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죠? 아버지를 꼬드겨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준석아, 내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혜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물러섰습니다. 저는 밖에 좀 나가 있을게요. 혜정이 조용히 말하고 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혜정 씨, 여기 있어 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혜정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준서가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혜정 씨에 대한 소문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딸을 혼자 키우기 위해 힘든 시간을 버텨온 정직하고 강인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혜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혜정 씨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단다. 준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런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고요. 준서가, 전 이제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여자랑. 준석의 말에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5해가 얼마 안 됐더라. 아내가 떠난 후 내가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 준석은 알고 있기나 한 걸까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 갑자기 내 인생을 판단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준석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누구와 함께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너는 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란다. 혜정 씨는 내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있어. 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 그때 가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준석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혜정은 손을 떨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도영 씨, 저 때문에 아드님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정 씨 때문이 아닙니다. 준석이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가을빛이 완연해질 무렵 우리는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혜정은 조개구이집을 팔았고 나는 오랫동안 살아온 바닷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우리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준석이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나는 아들의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을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가 선택한 곳은 내륙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곳이었죠. 마을에는 20가구 정도만 살고 있었고 대부분 나이든 부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입구에 작은 목조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집 앞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인가요? 혜정은 집 열쇠를 받아들며 감격에 겨워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 집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바다의 소리에 익숙했던 나에게 산속의 고요함은 때로 적응하기 어려웠죠. 밤이면 파도 소리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가 우리를 재웠습니다. 혜정은 바다 특유의 짠맛과 습기가 없는 공기에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가지, 토마토, 봄에 심을 작물들을 계획하며 땅을 갈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혜정은 요리를 좋아했기에 허브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타임, 민트 같은 식물들이 우리 집 한켠을 향기롭게 채웠죠. 도영 씨, 이것 좀 보세요. 어느 날 아침 혜정이 흥분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텃밭 한편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 중 가장 먼저 움튼 것이었죠. 우리의 첫 수확물이 될 거예요. 혜정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순수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지난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던진 혜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혜정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했던 그녀가 이제는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 뒤편 숲속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영 씨, 행복하세요? 어느 날 산책을 하며 혜정이 문득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산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혜정 씨와 함께라서요. 내 대답에 혜정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혜정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혜정의 말에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을 감상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곱씹었습니다. 산골에서의 시간은 강물처럼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곳에 자리 잡은 지도 1년이 되어 갔습니다. 텃밭은 풍성한 수확물로 가득 찼고 집 주변에 심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혜정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예전의 디스크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날 마을 공동 바비큐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마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이웃 주민들과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와 혜정은 함께 삼겹살과 조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산골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가끔 조개를 그리워했고 읍내에 갈 때마다 신선한 조개를 사왔습니다. 이건 뭐 바닷가에서 먹는 것만큼 신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죠? 내가 조개를 손질하며 물었습니다.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도영 씨와 함께 먹는 거라면 더 맛있을 거예요. 바비큐장에서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혜정의 손맛에 감탄했고 내가 준비한 특제 양념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혜정과 나는 잠시 바비큐장을 벗어나 마을 뒤편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언제나 장관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그 아래 고요히 놓인 마을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도영 씨,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살게 될 줄 몰랐어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혜정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혼자 바닷가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혜정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꿈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해요. 석양의 붉은 빛이 혜정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젊은 얼굴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혜정의 삶과 의지, 그리고 사랑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혜정 씨,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또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내 말에 혜정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도 조개랑 삼겹살 꼭 구워야 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마음만은 첫사랑에 빠진 청춘과 다름없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